이번 시간에는 질문해 주신 게 한 분 계시네요. 이거 답변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물어보신 게 두 개가 다 같은 내용이신 것 같고요. 물어보신 건 서치 버튼에 적용했던 액션을 다른 버튼을 만들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지금 보시면 이 화면에 지금 레이블 2라고 하는 버튼에다가 메시지 액션을 연결을 해놨는데요. 이 화면의 안쪽에 이렇게 이 화면이 아니네요. 네. 이 화면에서 이제 열어보시게 되면 이쪽에 트리거라고 하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연결해 놓은 트리거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클릭이라는 것이 뷰 00에 btn 필드 2라는 오브젝트가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메시지 액션 00이라는 걸 호출하라고 이렇게 돼 있으시죠. 여기다가 만약 똑같은 액션을 걸고자 하시면 하나를 더 추가하시고요. 클릭에 뷰에 첫 번째 btn 필드 1이라고 하는 버튼이 클릭됐을 때에도 메시지 액션이 실행되게끔 해라 라고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은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해 보게 되면 네, 화면이 실행됐고요. 원래 걸어놨던 건 여기다 이제 걸어놨는데요. 레이블 1도 실행했을 때도 똑같은 액션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뭐 액션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개의 이벤트에서 동일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이쪽 트리거 쪽을 이용을 해서 설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실제 업무 화면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화면 만드는 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쪽 디자인 쪽에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 두 개가 있죠. 이 화면을 네, 이렇게 입력하는 화면도 있고요. 이 두 개의 화면에 대해서 퀵코드를 이용해서 만들고 데이터 조회하는 것까지 연결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머지 화면을 좀 닫고요. 화면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01이라는 화면을 만들고요. 사이즈도 좀 줄이겠습니다. 800에 600 정도로 줄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뷰를 배치를 해야 되겠죠. 상단에 조회 조건을 만들기 위한 뷰를 배치를 하고요. 네, 잠시만요. 이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뷰보다 먼저 우선은 제가 만들어 놓은 모델이 없네요.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만들었었지만 모델을 만들죠. 버튼, 공통으로 사용하는 버튼을 담고 있을 모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모델 여기에다가 아까 했던 작업을 한 번 더 할 건데요. add, delete, save, print, 그리고 확인, 취소. 레이블도 바꾸고요. 삭제, 저장, 출력, 확인, 취소 이렇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버튼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조회할 때 조회 조건으로 쓸 거 모델하고 그리고 그리드에 표현할 그리고 입력하면서 쓸 모델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얘는 간단하게 3개 정도 필드를 하고 레이블로 조회 1, 조회 조건 2, 조회 조건 3 간단하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화면 그리드에서 사용할 모델도 하나 추가할 건데요. 얘는 좀 나중에 입력 화면을 좀 다양하게 만드는 걸 보여드리려고 필드를 좀 많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명칭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가져다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네, 모델은 그럼 다 만들었고요. 공통 버튼에 쓸 거,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페이징 처리할 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버튼으로. 네, 페이지 번호가 10번까지 나올 수 있도록 시작과 1, 2, 제 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2, 3, 4, 버튼 하고요. 라스트 버튼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은 1, 2, 3, 4, 5, 6, 7, 8, 9 선을 넣어놓고요. 넥스트나 이렇게 실제 프로젝트 할 때는 이렇게 기호로 사용 안 하시고 아마 CSS 클래스를 적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겠죠.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모델은 총 4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업무 화면으로 돌아가서 화면 만드는 걸 해보도록 하죠. 조회 영역을 만들 때는 서치 모델을 가져다가 뷰에다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템플릿 중에서는 서치 뷰 템플릿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컴포넌트를 디폴트로는 에디트로 되어 있는데 뭐 다른 컴포넌트도 한번 바꿔보죠. 콤보나 캘린더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마스크 에디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사이즈는 뭐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CSS 클래스 부분이 있고요. 다음, 네, 이 부분도 그냥 그대로 설정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조회 조건이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공통 버튼 영역도 이제 만들 건데요. 커먼 모델을 가져다가 연결을 하고요. 확인 취소는 사용 안 하니까 빼고 타입은 버튼 뷰 템플릿 타입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하게 되면 네, 왼쪽 정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얘는 오른쪽 정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때에도 마찬가지로 모델을 뷰에다 연결하면 다시 뷰 제너레이션 위자드 이 창을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바꾸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버튼 영역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밑에다가는 그리드를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드는 이렇게 사이즈를 만들어서 하단에
하단까지. 마지막에 페이징 버튼 만들 거니까 그 부분 빼고 만들겠습니다. 마스터 모델을 가져다가 넣고요. 데이터는 다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죠. 네. 뷰 템플릿은 그리드 뷰 템플릿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피니시. 하게 되면 이제 그리드도 만들어졌죠. 밑에다가 페이징 처리하는 것도 하나 만들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징은 페이징 모델을 가져다 연결할 거고요. 그대로 사용을 하고, 네, 버튼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버튼은 뭐 클 필요가 없으니까 위드랑 헤이트의 값을 똑같이 맞춰서 바꿔서 사용하겠습니다. 피니시하면 네, 왼쪽 정렬돼서 나오는데 뭐 오른쪽 정렬도 사용할 수 있지만 페이징 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센터로 정렬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시 바꾸죠. 얘가 가운데 정렬되도록. 이거 하면서 한번 이거 속성들도 마저 설명을 드리면 H-Align 같은 경우에는 좌우측에 대한 위치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요. V-Align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컴포넌트의 위치를 어디다 배치할 건지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탑과 미들, 바텀 속성이 있고요.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호리젠탈로 돼 있어서 컴포넌트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생성돼서 만들어지게끔 돼 있는 설정입니다, 현재. 근데 위에서 아래로 컴포넌트가 만들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이 속성을 버티컬로 바꾸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만들어지고 만약에 해당하는 만들어 놓은 뷰의 영역을 넘어서게 되면 얘가 그 다음에 위쪽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다음 열에 위에서 아래로 나오게끔 됩니다. 뭐 호리젠탈로 했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만들어지다가 끝에 도달하면 다시 왼쪽 끝으로 가서 밑으로 이제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형태로 되고요. 뭐 지금은 호리젠탈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포맷이라는 설정이 있는데요. 포맷이라고 하는 것은 컴포넌트를 단지 이제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규격화되어 있는 모양, 예를 들면은 특히나 프리폼 뷰 템플릿 같은 경우 그렇죠. 컴포넌트 배치가 뭐 어떤 거는 컴포넌트가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고 뭐 어떤 건 병합돼서 표현해야 되고 하는 그런 유형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배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기능이고요. 안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별도의 창이 하나 열리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테이블 형태로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안에다가 이제 각각의 사용하려고 하는 필드를 배치하게 되면 그 영역에 해당하는 필드 정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안에서 필드를 여러 개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 개를 중복 선택하게 되면 이 해당하는 영역에 그 필드에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나열돼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약간 복잡한 화면을 구성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포맷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저기 프리폼 만들 때 입력 화면 만들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데는 이제 프리폼 뷰 템플릿 같이 입력 화면이라던가 아니면 그리드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쓰겠죠. 뭐 헤더를 병합해서 표현한다거나 바디 영역 부분을 이제 병합해서 표현할 때 그것을 정의할 때 이제 포맷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네, 센터 정렬로 네, 버튼도 표현하게 됐습니다. 보는 김에 나머지 거에 대한 속성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서치 뷰 같은 경우에 좀 전에 거는 이제 버튼 뷰에 대한 속성을 보여드렸는데 서치 뷰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네, 이쪽 필드에 대한 내용은 비슷하고요. 뷰 템플릿 속성 중에서는 이제 디렉션은 똑같고요. H-Align이나 V-Align을 존재하고 서치 부분 쪽은 서치 버튼의 타입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은 하단 오른쪽에서 표현되고 있죠, 버튼이. 근데 뭐 상단에 표시할 수도 있고요. 가운데 정렬돼서 표현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논을 설정했을 때는 서치 버튼이 없이 사용할 때 만약 버튼을 따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서치 버튼을 논으로 해서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풀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꽉 채워서 표현하게끔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영역을 만약에 좀 키웠을 때 버튼의 형태를 이제 풀로 바꾸게 되면 해당하는 영역에 꽉 맞춰서 버튼이 표현되는 방식이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관련된 속성도 한번 볼까요? 앞에 건 똑같고요. 넘어가면 이 부분도 한번 보고 가야 되겠네요. 그리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오른쪽에 설정할 수 있는 속성이 좀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디스플레이 타입과 에디트 타입이 속성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사용했던 뭐 서치나 아니면 프리폼 같은 경우에는 단일 컴포넌트를 표현하기 때문에 컴포넌트의 타입이 좀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타입이나 에디트 타입으로 이제 설정을 바꿔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필드마다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스플레이 타입과 에디트 타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기존 서치나 프리폼 같은 경우에는 필드 위드 웨이트를 다 설정할 수 있었는데 그리드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필드는 각각의 셀이 되니까 셀에 대한 위드만 설정할 수 있도록 속성이 하나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셀 CSS 클래스 같은 경우에 적용하게 되면 셀에 클래스를 적용하게끔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머리 프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합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합계를 표시할 때 이 해당하는 필드의 정보를 어떤 서머리 정보로 사용할 건지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나 카운트, 민맥스 같은 거 설정할 수 있고요. 합계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셋에서 원래 서머리 프로퍼티에 대한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이쪽으로 옮겨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설정하게 되면 데이터셋에 있는 그 설정이 바뀌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뷰에 대한 속성도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니까 그리드의 헤더나 바디, 서머리에 대한 높이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만약에 얘를 -1로 설정하게 되면 해당하는 영역은 안 만들어집니다. 지금 밑에 만들어진 그리드 같은 경우에 보면 헤더와 바디, 서머리 영역이 표현되고 있는데 서머리를 사용 안 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럴 땐 얘를 -1로 설정하면 서머리 부분은 빠져서 표현되게 됩니다. 포맷 같은 경우에는 헤더나 바디, 서머리를 별도로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헤더를 다른 포맷으로 만들고 바디랑 또 같지 않는 포맷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각각 설정할 수 있도록 3개의 포맷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 서머리 쪽은 사라져서 표현되게끔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회 화면은 다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실제 데이터를 조회해 오는 것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미리 데이터를 붙여보기 위해서 서비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가져오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랜지션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어 놨고요. 기존에 쓰던 그 데이터 조회하는 트랜지션 결과값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결과값을 가져오는 것을 연결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트랜지션을 가져가다가 서치 버튼 쪽에 연결을 하고요. 안에 있는 속성은 저희가 트랜지션 함수에서 제공하는 속성과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ID 그리고 URL도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인풋 데이터셋도 마찬가지 형태로 쓰면 됩니다. 이걸 쓸 때는 저희가 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이 보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뷰의 뷰 데이터셋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맞춰서 지금 조회 조건에 있는 뷰 데이터셋을 넘길 거니까 뷰 00.form.뷰 데이터셋이라고 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반대로 아웃풋으로 받는 거는 뷰 02.form.뷰
데이터셋을 아웃풋으로 받으면 뷰에 있는 데이터셋에 데이터가 들어가게끔 되겠죠. 뭐 아규먼트를 넘길 수도 있고요. 싱크나 어싱크 처리하는 것, 뭐 타겟 뷰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폼 기준으로 사용할 거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finish 하면 데이터 조회하는 것도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실제 가져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조회하면 네, 뭐가 제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한참 걸릴 뻔했어요. 네. 제가 폼을 잘못 썼네요. 감사합니다. 아우, 땀날 뻔했어요. 방금. 이럴 때가 제일 당황스럽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뭔가 갑자기 안 되면 땀나요. 다시 조회 한번 해보죠. 됐습니다. 네, 조회가 잘 됐네요. 다행이에요. 조회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까지 했죠. 그리고 삭제를 누를 때는 이제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도 한번 해보죠. 메시지 호출하는 거는 이미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삭제하시겠습니까? 하고 메시지 타입은 컨펌으로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팝업 액션도 쓸 건데요.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팝업을 호출해서 거기서 입력하는 화면을 호출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입력하는 화면도 필요하겠죠? 이번엔 프리폼 뷰 템플릿을 이용해서 입력 화면을 만드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만들었고요. 사이즈를 얘도 좀 줄이겠습니다. 사이즈 여기는 이제 뷰를 2개를 배치할 겁니다. 상단에는 입력 포맷을 만들기 위한 뷰를 하나 넣을 거고요. 그리고 하단에 확인 취소 버튼을 만들기 위한 뷰도 하나 넣겠습니다. 입력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그 그리드에서 썼던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쓸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모델을 가져다 넣고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앞에서는 이제 그리드 뷰를 썼다면 이번에는 프리폼 뷰 템플릿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로우로 해서 이렇게 쭉 컴포넌트가 만들어지게 될 건데요. 이 부분은 약간의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미리 만들어 놔서 미리 설정해 놓은 값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게 되면 포맷 기능을 사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각의 한 10개에 대한 로우를 만들고 2개의 컬럼으로 나눠서 사용을 했고요. 각각의 하나의 필드들이 들어가서 연결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7번, 8번, 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소를 가져다 사용을 할 건데, 그래서 우편 번호를 넣는 필드하고 그리고 버튼 그리고 주소에 대한 상세 주소를 2줄로 넣는 것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셀이지만 그 안에 컴포넌트는 4개가 표현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4개를 합쳐놔서 사진을 등록할 수 있는 이미지 하나하고 하단에 버튼이 들어가는 필드를 2개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피니시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우편 번호나 직인 같은 경우에 지금 사이즈를 제가 디폴트 사이즈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얘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보시면 우편 번호에 해당하는 필드가 현재 100%로 되어 있어서 한 줄에 딱 맞게끔 열리게끔 되어 있는데요. 얘를 한 300 정도로 줄이고요. 그리고 우편 번호에 대한 버튼도 얘는 40으로 만들도록 하죠. 그리고 얘는 버튼이니까 타입을 버튼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직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미지 뷰어로 선택하고, 직인 선택 같은 경우는 얘도 버튼이니까 버튼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뷰어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좀 다르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높이도 바꾸겠습니다. 3개면 20 정도 주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네, 40 정도 주면 되겠네요. 바꾸게 되면 네,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얘도 하나 좀 더 바꿔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사이즈를 좀 더 줄여야 되는군요. 바꾸게 되면 네, 이렇게 위치에 맞춰서 배치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다가 버튼을 만들어서 붙여야 되겠죠. 확인 취소 버튼을 뒷부분에다가 만들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위치를 좀 더 위로 올려도 되겠네요. 확인 취소 버튼은 커먼 모델을 가져다 연결하고요. 나머지 버튼은 사용 안 하고 확인 취소만 사용하도록 선택을 합니다. 버튼 뷰 템플릿을 선택하고요. 네, 그대로 하고 얘도 센터로 바꾸고요. 하면 네, 이렇게 확인 취소 버튼도 만들어졌네요. 팝업 화면도 좀 줄이고요. 네, 됐습니다. 그럼 팝업 화면도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팝업을 호출하는 것도 액션으로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팝업 액션을 가져다가 추가 버튼에 연결하고요. 만들어진 화면에서 이거 지금 나와 있는 프로퍼티는 저희가 공통으로 팝업 함수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 함수의 구성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폼에 대한 URL과 그리고 팝업 스타일을 모달로 띄울 건지, 이제 모달리스 형태로 할 건지, 뭐 아규먼트로 넘겨야 될 값이 있으면 설정을 하고요. 팝업에 대한 고유한 아이디, 그리고 타이틀바를 표현을 할 건데 타이틀바에 대한 걸 어떻게 표현할 건지 설정하고요. 포지션 같은 경우에 -1로 하면 이제 센터 정렬에 팝업 화면 사이즈 그대로 해서 열리게끔 되고요. 만약에 위치를 조절해서 해야 된다거나 사이즈를 지정하는 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값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네, 이거 폼 URL만 바꾸면 되겠네요. 피니시하면 네, 팝업 호출하는 것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다시 한번 조회해서 실행을 해보죠. 조회 버튼 누르면 데이터 가져오는 거 됐고요. 추가 버튼 누르면 팝업창 호출하는 것도 됐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알러창, 컨펌 창이 열리고 확인 취소를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작업을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실제로 삭제되는 코드도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근데 삭제 작업은 뭐 액션을 직접 만들어서 삭제라는 그 액션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어차피 로우 코드 방식이니까 해당하는 기능을 원래 화면에서 업무 화면에서 그런 기능을 구현하는 것랑 똑같이 구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 쪽에 메시지 액션을 걸어놓은 게 여기 있죠. 그리고 앞에 첫 시간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액션이 실행되면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이벤트로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메시지 액션의 이벤트를 보시게 되면 이벤트가 이제 can none과 on error, on success 이벤트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컨펌 창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on success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만약에 취소를 누르게 되면 on error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 취소가 확인을 했을 때 데이터가 실제 삭제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죠. 뷰 두 번째 거에 뷰 데이터셋 로 포지션 선택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로우로 하게 되면 데이터가 삭제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조회하고 선택하고 삭제하면 컨펌 창이 열리고요. 확인 누르면 데이터가 삭제되는 코드도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만드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코드를 이용해서 쉽게 작업하고 기본적인 기능, 트랜잭션이라던가 팝업 호출, 그리고 알럿이나 컨펌을 호출하는 거는 액션을 통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에서 이제 사용해야 될 기능들을 정의하는 것은 물론 액션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원래 작업하던 스타일 그대로 스크립트를 작업하면 업무 화면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죠. 이렇게 하면 만드는 것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면 퀵코드에서 뷰 템플릿이나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가져다 쓰는 거니까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하나 드는 게,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델을 결국에 화면에서 쓰려고 하는 모델별로 다 만드는 작업을 직접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로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모델을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 걸 기준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모델 서비스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게 되면 모델도 따로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델을 가져오는 거를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가 직접 추가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모델 서비스를 하나를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선택하라고요. 서비스 모델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그 이젠고라고 하는 저희 협력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디핑고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저작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거기와 현재 연결해 놓은 상태이고요. 디핑고 같은 경우에는 자바 형태로 되어 있는 서비스 저작 도구이고, 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던가 스프링 기반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방식은 결국에는 API 형태로 연결하는 걸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별도의 사용하고 계시는 그 서비스가 있다고 할 때 그때에도 이런 API만 맞춰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신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또 활용하실 수 있겠죠. 우선 저희가 연결해 놓은 현재 이젠고의 그 디핑고라는 제품과 한번 연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게 디핑고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여기와 서비스를 통신하기 위한 경로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는 미리 하나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여기에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 경로를 등록을 하고요. 혹시나 뭐 예전에 이게 뭐였더라? BS 서비스 같은 거를 사용해 보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과 유사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는 URL을 설정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서비스 리스트와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두 파일을 연결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퀵코드 패널 쪽에 보시면 모델 쪽에 하나의 모델 서비스가 더 연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제가 미리 2개 정도의
서비스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 정보가 안에 새로 고침을 해보면 두 개의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서비스 안에는 이렇게 데이터셋 형태로 모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모델이 하나짜리고 두 번째 거는 인풋 모델과 아웃풋 모델이 있는 거죠. 조회 조건을 보낼 거 그리고 실제 리턴 받을 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걸 해봐야 되니까 이제 서비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003. 디핑고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서비스를 제작하는 것이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DB에서 테이블 정보, 서비스 정보를 가져와서 연결하는 것을 여기서 구성하게 되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DB에 있는 테이블 정보가 쭉 들어가 있고요. 이 중에서 공통 코드를 가져오는 이쪽 커먼 코드라는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select 하는 문장을 사용을 할 거고요. 안에 있는 테이블의 각각의 컬럼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지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OK 누르면 기본적인 select 구문이 만들어졌고요.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테이블에 대한 select 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select 문에 해당 데이터셋이 이쪽 데이터셋이라는 것으로 데이터셋 1이라고 하는 것으로 리턴 받을 수 있게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아웃풋으로 바꾸도록 하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풋 값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인풋 데이터셋을 추가하고요. 그리고 얘를 셀렉트절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에 대한 명칭은 제가 input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이제 필드들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인풋 데이터셋으로 받을 거를 제가 공통 코드에 대한 테이블이니까 코드 값에 따라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라는 데이터셋 컬럼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셀렉트절에서 이 부분은 제가 하나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렉트절에 이렇게 다이나믹 쿼리를 이용해서 만약에 페어런트 코드 안에 있는 값을 이 해당하는 인풋 코드 값으로 맞춰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만들어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실제 URL로 접속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서비스 URL이고요. 호출하게 되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현하게끔 되는데 제가 인풋 데이터셋이 없어서 안 나오는군요. 이거는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모델에 대한 정보도 만들어집니다. 그 모델에 대한 정보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보시면 이렇게 이 해당하는 URL 정보에 해당하는 모델 정보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툴에서 보시게 되면 다시 서비스를 리프레시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세 번째 서비스가 보이고요.
얘를 리플레시하면 인풋과 아웃풋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공통 코드를 조회하는 화면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을 하나 더 만들고요. 얘는 공통 코드 화면이니까 좀 더 작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00 사이즈 정도로 맞추고요. 상단에 조회 조건으로 하나 만들고 얘를 인풋 데이터셋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프리폼 중에서 서치 뷰로 만들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밑에는 그리드 형태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웃풋으로 받으려고 하는 데이터셋을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리스트를 표현할 거니까 그리드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서머리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네, 화면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트랜잭션만 연결을 하면 되겠네요. 가져다가 넣고 버튼이 클릭됐을 때 서치로 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이 녀석을 가져다가 URL로 넣고요. 인풋 데이터셋은 인풋에 view00.view 데이터셋으로 연결하고요. 아웃풋으로 받을 것은 view 01.form.view 데이터셋으로 하고 아웃풋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서 실행해서 데이터를 진짜 가져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네, 데이터를 가져와서 조연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코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 많이 바꿔서 한번 넣어보죠. 보면 네, 이렇게 루트에 대한 정보만 B10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올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모델 정보가 이제 서비스로 만들어 놓은 거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작업하는 게 모델 정보에 대한 것들도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걸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안에서 안에 데이터셋 정보 중에 키코드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결국엔 얘가 이제 모델 정보를 내려 보내주는 녀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에 대한 레이블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만약 여기를 이렇게 바꾸고요. 아웃풋으로 받으려고 하는 데이터도 맞춰서 코드명 상위 코드 레벨 시퀀스 코드값 데이터값 사용 여부 작성자 수정자 작성 일자도 있고요. 수정 일자 얘가 코드 아이디가 되겠네요. 코드 아이디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여기다 작업을 해놓으면
결국엔 지금은 이제 영문으로 작업이 된 거지만 얘를 다시 제조해서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이블 정보도 자동으로 바뀌어서 네, 적용할 수 있죠. 그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서비스단에서 아예 레이블 정보까지 입력을 해서 그 정보에 맞춰서 화면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까지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델 서비스까지도 보여드렸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개발하는 방법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보셨을 때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공유 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플레인 엑사크로를 통해서도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를 또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많이들 이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번 더 사이트를 소개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플레인 엑사크로에 들어가셔서 런 쪽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퀵코드라고 입력을 하면 네, 저희가 지금까지 작업해놨던 퀵코드 관련된 정보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퀵코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서부터 혹시 궁금하실 수 있는 그 퀵코드에 대한 그 에셋들을 직접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에셋 외에 추가적인 에셋들도 저희가 앞으로 플레인 엑사크로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 커먼 메시지 액션이라고 해서 지금 메시지 처리하는 게 직접 타이핑을 해서 했었다면 그것을 뭐 공통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하거나 하는 것을 예시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액션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테크팁 쪽에서도 이런 추가적인 에셋들에 대한 정보를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요. 여기서도 로 검색을 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은 2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추가적인 에셋들은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활용해서 사용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굉장히 장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한 2시간 반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네, 내용 들어주시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개발자 이렇게 만남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